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안민지입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보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급식사고나 부실 급식에 대한 기사를 접하실 때마다 과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급식은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잘 먹고 있을까? 등등의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센터에 등록되어 지원 관리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원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과 연계된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파주시 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 센터는 파주시 어린이를 위한 안심 먹거리, 건강밥상 도우미를 사업 비전으로 어린이 급식이 이루어지는 시설 중 10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에 등록 신청을 받아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센터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위생 영양 순회 방문 지도, 대상별 교육, 특화 사업, 식단과 정보 제공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입니다.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은 센터 영양사가 어린이 급식소에 직접 방문하여 위생 안전관리와 영양관리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생 안전관리는 급식소 시설 환경관리, 조리시설 및 개인위생 청결관리, 조리 공정 및 식자재 보관관리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가이드를 마련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양관리를 위해 식단관리, 급식 제공관리, 조리 및 배식관리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현장 방문 지도를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함으로써 조리실의 안전과 수준 높은 급식 제공을 도모합니다. 다음은 대상별 교육입니다. 센터에서는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 등 대상에 따라 방문 또는 집합교육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뮤지컬, 소인연극뿐만 아니라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및 실습 교육도 진행합니다. 특화 사업은 지역적 특성 및 참여자들의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파주시 센터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특화 사업으로는 후드 청소, 냉장고 청소, 시설 방역, 어린이 식문화 체험관, 요리교실, 농장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 사업은 놀며 배우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단 표준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을 매월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과 관련된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급식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파주시 관내 어린이들의 실생활 개선 및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원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밥상머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한 가정에서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에서는 바로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배운 아이가 집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해도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따라다니며 밥을 먹여준다면 아이는 분명 가치관에 혼란이 올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관성 있는 교육 진행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기사나 미디어를 통해 많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밥상에서 진행하는 교육? 아니면 식사 예절? 네, 모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밥상머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소통을 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니까 막 무언가 크게 생각하십니다. 또 몇몇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육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그냥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즐겁게 밥을 먹으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는 시간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교육이 될까?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면 당연히 한두 번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해서 아이가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꾸준하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이는 분명히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며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밥상머리 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수상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가정교육의 중요함을 알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를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는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교육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아이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즉, 아이의 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나오는 단어는 약 14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식사 중 대화에서는 1000여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니 아이는 식사 중 대화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많은 언어를 습득하게 될 것이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학업 성취와도 연결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겠지요?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따뜻한 안식처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 문제적 행동을 일으킬 확률을 낮춰줍니다.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예의 바른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은 식사 시간에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는 행동을 통해 절제를, 같이 나누어 먹는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대한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밥상머리 교육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모두 모여서 식사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날을 지정해서 되도록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좋습니다. 가족 식사의 날은 거창하지 않고요.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함께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가족 식사의 날입니다. 두 번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해 주세요.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은 아이들 정서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좋으며 더불어 식사 예절과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 있죠?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먹여 버릇하셨다면 어디에서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아이는 식사 시간에도 본인이 흥미로운 것이 있는 곳에 가서 놀면서 밥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식습관으로 고착되면 점차 성장하면서 식사 시간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점점 아이는 식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겠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합니다. 식사를 함께 준비한다는 것은 아이들 편식 교정에도 매우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먹고 싶은 식재료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준다면 식사 시간에 주체성을 갖게 될 것이고, 본인이 고른 식재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했던 음식이라도 아이는 한 번쯤 먹어보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칭찬이 빠질 수 없겠죠. 네 번째, TV와 휴대폰은 나중에, 그리고 가급적 멀리 부탁드릴게요. 아이들은 언제든 새로운 것에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부모님들께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진 않으신지 한 번쯤 돌아봐 주세요. 아이가 조용히 앉아 밥을 먹길 바라며 영상을 틀어주진 않으셨나요? 이러한 식습관은 아이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뇌는 미디어에 집중되어 있어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양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제대로 된 저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화도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성장 시 중요한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빨리 먹는 습관은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쉽게 배가 차지 않는 느낌이 들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럼 천천히 먹는 습관은 그 반대가 되겠죠. 더불어 아이가 대화하면서 먹으니 식사 시간이 행복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무슨 대화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 일과를 있는 그대로 나눠주세요. 아이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나눠주셔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진답니다. 일곱 번째,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지야? 같이 열린 질문의 형식은 아이의 사고력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말은 되도록 피하시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그리고 충분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무조건 네 말이 맞다 라는 태도는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아주세요. 그만 말하고 빨리 밥 먹어 라든지 으이구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니? 같이 중간에 말을 끊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아이가 끝까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열 번째,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어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는 식사 시간을 매우 힘들어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왜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례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공감해 주셨을까요? 물론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또 교육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접근하신다면 바로 논리적인 답변을 하진 못하여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진 않을까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시고 슈퍼맨처럼 애써주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드신 것도 공감합니다. 못하고 계시진 않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와 발맞춰 저희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더욱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